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금 야당 인사잖아요. 윤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책갈피에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인천공항 업무 중에 지엽적인 것 중에 지엽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 계속 말을 자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 몇 초 하지도 않는데 말을 이렇게 기냐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는 공항 사장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반박을 못하고 결국 이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학재 사장의 말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비행기에 위험물질이 가는 걸 막는 것도 하지만 세관에서 하는 그 외화의 밀반출 부분도 사실상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탐지의 부분은 세관 쪽은 하지 않아요. 탐지된 거를 인계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팩트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달러 반출 수법을 알린 셈이다. 업무보고 생중계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이 달러 반출하는 수법을 공개적으로 알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건데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달러를 $4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규리라든지.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삼선 전 의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굉장히 혼쭐이 났습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옆길로 새는 겁니까?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굉장히 혼쭐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학재 사장 어제 SNS에 다시 한번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책갈피 사이사이 뭐 달러를 넣는다는 이런 거 이거 사실 세관의 업무입니다.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계장 검색 이거 하명 공항 마비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사실 생방송 중인데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갈피 사이에 달러 넣어 갖고 가면 안 걸리는구만 하고 수법이 공개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아마 저는 후자 쪽이 더 강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이 외국환이 밀반출된 건을 적발한 게 4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엔화가 한 98억, 또 달러가 88억, 원화가 한 64억, 결국 한 5, 60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외국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적발해내야 하는 것을 인천공항과 세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데 그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무시하는 듯한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이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할 역할인가라고 저는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외국한들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으로 밀 반출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들을 막아야 할 책임은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관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서 얘기를 했다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문제인 거지 대통령의 지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네. 아마 대통령이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금 야당 인사잖아요. 윤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책갈피에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인천공항 업무 중에 지엽적인 것 중에 지엽적인 것 중에 지엽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 계속 말을 자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 몇 초 하지도 않은데 말을 왜 이렇게 기냐고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는 공항 사장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반박을 못하고 결국 이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책갈피에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를 네. 저는 뭐 그 대북송금 사건과 제가 뭐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시청자들 알아서 판단하니까. 책갈피에 돈 갖고 나가는 것을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단지 대북송금 때 특수하게 가져간 걸 알았지. 이렇게 가져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화물을 100% 다 검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인천공항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수화물이 많고 그다음에 그 환승객이라든지 이게 많은 공항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이게 해버리면 가서 3-4시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 인천공항 자체가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계속 선정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선정되다 중간에 한두 번 안 된 적은 있지만, 네. 이 인천공항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공항을 갖고 있어서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책갈피에 돈을 가져갈 수 있냐 없느냐, 이 지엽적인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면박을 주고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자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위원님. 제가 좀 반론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세관 감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의 말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비행기에 위험물질이 가는 걸 막는 것도 하지만 네. 세관에서 하는 그 외화의 밀반출 부분도 사실상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탐지의 부분은 세관 쪽은 하지 않아요. 탐지된 거를 인계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팩트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대통령이 좀 약간 과하게 좀 약간 불만을 드러낸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자 보세요. 이학재 사장이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예요. 근데 임기 보장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독립적으로 갈 수 있게 임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낙하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근데 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그동안의 업무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러니까 감정을 좀 드러낸 건 문제지만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투명성을 증가시키면은 네. 그것이 오히려 범죄 수법을 알린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어 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상호 감시와 남의 눈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고 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모든 가방을 열어본다로 이해하는 것도 공항 업무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검색은요, 기술력에 의한 보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어보는 건 그거에 기반해서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네.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기흥 대변인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듣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네.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선의에 기초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한때 기자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도구도 흉기나 둔기로 순환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장부터 속된 말로 압박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진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란 거는 사실상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짧게 말씀드리면 책카페에서 돈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네. 인천공항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랄지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고 해봐요. 모른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냐 있냐. 책갈피에 돈 가지고 가느냐 아는 것을 모르냐에 따라서 공항의 사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세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이게 많은 양의 돈을 갖다가 책갈피에 넣으면요 밀도가 달라져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책갈피 좋겠습니다. 말고요. 배낭에다 지고 가도 잘 안 알겠습니다. 걸립니다. 다. 네, 지금 아니 이거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지금 저희 갈 길이 상당히 먼데. 네.